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통일신라 시대 하대 그리고 발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싹 정리해 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신라가 통일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통일의 과정도 배웠고 그 다음에 한계성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한계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안타깝죠? 자, 당나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백제 뼈다구, 그 다음에 고구려 뼈다구를 때려버렸죠.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성이 상실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대동강서부터 원산만 이남 지역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정말 작은 땅덩어리만의 통일, 만주벌판 저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런 한계성은 있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 각기 다른 나라, 각기 다른 종교, 각기 다른 충성의 대상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터워지기 시작을 하고 민족 문화의 뼈대가 구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의의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다면 통일이 이루고 난 직후의 통일신라 시대 이 정치는 어땠을까? 한마디로 여러분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할 당시에 군주들은 생각보다 왕권이 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체제도 역시 상당히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울 수 있죠. 따라서 체제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신문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왕의 여러 가지 개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요. 시험 내겠죠. 집사부를 비롯해서 14부 설치, 노급을 폐지하고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수용하려는 노력, 그리고 교육기관인 국학,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주 오소경 설치, 구서당 십정.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제도의 정비는 곧 신라가 안정의 길로 접어드는 거고 이런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우수한 문화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위대한 역사적인 산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신문왕을 시험에 안 낸다 그러면 이거 뭐 정말 시험지 찢어버려야 될 만한 거죠. 가치가 없는 거야 사실은. 하나는 반드시 냅니다. 이건 안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왜 자꾸 이런 얘기하냐? 이거 강의 뭐 여러분들 뭐 더 좋은 강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실 전자칠판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결여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지금 강의를 잘 들어야 말 그대로 포인트를 캐치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야 시험 문제를 갖다가 잘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내가 공부 좀 해라. 그 다음에 강의 잘 들어라. 지금 롤 돌아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리고 지금 막 자빠져 자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또 달려보자고요.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라 말기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라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유, 모든 게 다 개판이야. 그래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이 든 할아버지, 우리 집 할아버지나 옆집 할아버지나 그 옆집의 할아버지나 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힘들어. 한 나라 역사도 똑같아. 여러분들 말기적 상황은 모든 게 다 개판이야. 정치도 개판, 경제도 개판, 사회도 개판. 이런 개판이니까 이 개판을 새로운 사회로 이끌어갈 신세력, 정치적 신세력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반드시 갖고 이런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겁니다. 슬리야 슬리. 돌고 도는 거야 사실은. 응? 자,
태어남과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과 같이 역시 한 나라 역사도 건국과 더불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건국할 당시의 모습과 발전하는 모습과 그리고 나라 망할 때 모습이 사실 조선이나 고려나 통일신라나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전군대 사이에는 한 명의 왕이 평균 제2 왕을 하는 기간이 20년에서 25년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신라하대 해공황 이후에 얼마나 서로 쌈박질이 심했느냐. 150여 년 동안 20여 왕이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150년 동안 20여 왕이 교체. 무슨 뭐 여러분들 7년 단임제 꼽혔나? 여러분들 우리 문어대거리라고 하는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업적 중에 자기가 7년 단임제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했다 개소리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아이고 뭐 7년 정도 하니까 이거 좋은 게 아니야. 그만큼 쌈박질이 심했다는 거야. 그럼 왕위쟁탈전이 막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도 한번 왕 해볼까 뭐 이렇게 대드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김원천 같은 애들. 그리고 또 장보고 같은 경우 나는 비록 신분상으로 보면 왕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왕은 만들 수 있어.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 되지. 이렇게 대드는 애들도 있고. 또 중앙에서 이렇게 왕위쟁탈전이 막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지방 세력인 호족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땅과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그리고 군사적 기반을 통해서 일정 정도 지방에 대한 사실상의 자치를 행하는 겁니다. 자치를. 한마디로 그냥 일정한 적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서 농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 농민이라고 하는 슬프지 않을까? 응? 슬픔이 딱 밀려오지 않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아이고 호족한테 삥 뜯기겠죠? 또 왕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세금으로 또 삥 뜯기죠? 응? 먹고 살기 되지게 힘든데 양쪽에 삥 딱 뜯기면 에휴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평상시 애용하던 낫과 갱이를 들고 어디를 향해 달리겠어요? 관청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가면 그게 밀란이고 그 밀란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원종과 애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모든 게 다 개판이구나. 응? 그런데 이 호족 중에는 여러분들 혁신적인 인물도 있단 말이에요. 응? 못했자 먹어도 이렇게 독재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볼 때는 개혁을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인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육대품이 이렇게 호족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육대품 중에 최승우 같은 사람은 견훤을 도와서 후백제를 건국하는 데 기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최언니는 바로 왕건을 도와서 고려 그러니까 최승우는 후백제 최언니는 고려를 건국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느낌이 딱 들었죠. 지금 나라가 망할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개혁 세력이 바로 호족이구나. 호족들은 새로운 사당인 풍수지리사당과 불교의 선종사당을 끌어안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구나. 자 여러분들 우리 선종사상과 풍수지리사상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고요. 일단 거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지나가 볼까요? 자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들 신라하대의 요 지도를 보고 확인하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여러분들 얼마나 쉬워요. 모든 게 다 개판이구나. 정치도 개판, 경제도 개판, 사회도 개판. 그래서 원정과 애누의 난, 장보고의 난, 김원창의 난. 그래서 이렇게 개판이었던 이런 사이에서 새롭게 호족이 등장하는구나.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잖아요. 왕건이라는 사람이 성악, 그 다음에 완산주의 여러분들 견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에 상주의 아작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복원 또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철원이죠 궁예.
그 다음에 명주의 왕순식. 그러다가 결국 이들이 이제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인물하면 세 사람 아니에요, 사람. 자, 그 결국 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 나라인 고려를 건국하는 거죠. 그럼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잖아요. 자, 달려가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뭐를 갈 거냐? 이제 발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발해가 건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발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대주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주영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양만춘 장군의 부장 출신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당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어디로? 결국 이렇게 만주로 되돌아와서 역시 말갈족과 연합을 해서 698년에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는 겁니다. 건국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건국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하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대동강서부터 원산만 이남 지역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발해에 대한 역사 인식을 보면 이 주변 국가들이 다 달라요. 중국 놈들은 뭐라냐? 발해? 아이고, 이거 뭐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지. 우리가 뭔 소리야? 그랬더니 봐라! 발해라고 하는 나라 삼성육부, 그 다음에 상경용 전부의 이 성곽을 보면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 즉 당나라 수도를 모방한 그런 유적 아니냐. 이런 거 보면 결국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중국의 역사의 일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여러분들 이쪽에 이렇게 소련 땅입니다. 이 소련 땅도 여기 발해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발해 영역과. 그러니까 또 발해 이쪽 소련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발해라고 하는 나라 민족 구성을 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말갈족의 숫자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고구려인은 소수야.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말갈족의 역사라고 봐야 돼. 그랬더니 또 일본은 뭐라 그래? 아이고 이 발해는 우리한테 조공바치던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나라에 있었고? 안 되죠. 아이고 말갈족의 역사? 아니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조공바치던 우리, 그러면 에이 개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발해는 우리 역사다. 고구려를 계승한 역사고, 그 다음에 자주적인 국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발해가 자주적인 국가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는 게 우리 발해를 배우는 바로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봐라. 여러분들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어? 그럼 당연히 고구려 계승했지. 그럼 어떤 점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느냐? 자,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무덤은 진짜 안 바뀐다고 그러죠. 근데 고구려 무덤 양식, 여러분들 고구려 후기에 이렇게 무덤 양식이 많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돌무지 덧널무 무덤에서 굴처럼 파고 들어가면 방이 이렇게 있고, 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돌을 막 쌓아둬요. 돌을 막 쌓아둬. 돌을 쌓아두고, 돌이야 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쌓는, 자, 흙을 쌓는 겁니다. 흙을 이렇게 쌓는 이런 하나의 무덤이 굴식돌방 무덤. 이런 굴식돌방 무덤이 고구려를 이어서 발해에서도 계속 나타나요. 그 무덤 양식이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같은 그런 하나의 민족이면 진짜 변하지 않는 게 무덤이 안 바뀌다 하지만 또 하나가 주거 양식이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의 가장 독특한 주거 양식이 뭐냐? 말 그대로 온돌입니다. 온돌. 온돌 알죠? 여기서 불 때면 이렇게 연기가 슈슈슈슈 들어서 안으로 슉 들어가서 쭉 들어서 하늘로 쭉 나오죠. 그럼 여기가 따끈따끈따끈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부 다 온돌 양식을 모방한 그런 하나의 주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때
스팀 나오는 사우나가 되게 유명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서 여러분들 뭘로 바뀌었어요? 찜질방으로 바뀌었죠. 자, 찜질방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바닥이 따끈하잖아. 응? 여러분들 이게 다른 민족들은 뜨거운 바닥에 오래 못 앉아. 그죠? 우리 민족은 양쪽 엉덩이 그냥 궁뎅이라고 그래야 돼. 이때 궁뎅이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살살 들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24시간 버틸 수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 왜? 우리는 온돌방에 익숙한 민족이니까. 자, 그뿐만 아니에요. 미의식을 봐. 패기와 정열이 넘치는 발해의 돌사장, 발해의 석등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건 정말 고구려의 모습하고 너무나 역동적인 미의식을 보여주고 있구나. 패기와 정열이 넘치는 미의식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모습 다 보면 아, 발해는 어느 나라의 역사다? 그렇죠. 고구려를 계승한 역사다. 그리고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들은 좀 이따가 삼성육부를 이야기하면 다시 또 이야기를 하죠. 자, 일단 이렇게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그럼 또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은 발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역사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발해를 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조선시대 후기에 유명한 유학자가 있습니다. 유학자가 아니라 실학자가 있어요. 물론 유득공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또 넓은 의미에서 유학자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여기 보세요. 부여씨가 망했습니다. 여기서 부여씨라는 건 오해하면 안 돼요. 부여씨라고 그러면 여기 백제가 망한 다음 왜?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야. 그리고 고씨가 망했습니다. 고씨가 망했어. 그리고 김씨가 남쪽을 차지하고 북쪽은 누가 차지했어요? 대씨가 차지했어. 그래서 대씨는 남쪽, 실수. 대씨는 북쪽, 김씨는 남쪽.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는 무슨 국이라고 불러요? 남북국. 따라서 여러분들 이때를 남북국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남북국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은 고려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유득공은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발해가 우리 역사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조상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지금 우리가 아니라. 따라서 발해는 우리 역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남북국 시대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또 넘어가 보자고요. 그랬더니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멸망했을까? 자,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일단 4명의 왕만 알면 돼요. 물론 뭐 대조용 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건국자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왕, 문왕, 선왕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자, 무왕입니다. 역시 이제 지도를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보면 훨씬 좀 나니까 지도를 좀 보죠. 그러면 이제 지도를 딱 보니까 여기가 무왕이구나. 여기 이제 무왕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당과 요 빨간색이 보니까 어떻게 돼? 이거 대립적 관계였네. 또 신라하고도 대립적 관계. 그러니까 신라하고 이렇게 맞짱 뜨고 있고, 또 당과 맞짱 뜨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맞짱 뜬 사실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이쪽을 냈다가다 걷어차고, 여기가 삼등지방이야. 삼등지방을 공략하고, 또 신라를 혼자 압박하기보다는 이렇게 일본학을 끌어다가 이렇게 견제를 해. 쉽게 말하면 샌디 작전을 실시하는 거예요. 샌디 작전. 신라가 힘들죠. 그래서 바로 왕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무왕이에요. 그러니까 무왕이라는 거 싸움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싸움을 많이 하는 왕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다시 앞으로 가면 이제 문왕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자, 문왕은 일단 당과 친선 관계로 전환을 합니다.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당나라의 문물을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성육부를 수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갖다 옮겨요. 상경용천부로 수도를 옮겨서
특히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 그런 하나의 성곽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작대로를 만들죠. 의외로 주작대로라는 말을 많이 이해를 못하는데, 주작대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은 두 개가 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봐봐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왕이 사는 궁궐이 있어. 요 왕이 사는 요 담을 우리는 무슨 성이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재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도시 애각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애각성을 나성이라고 그래요. 나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성과 나성의 남문을 연결한 큰 12차선 도로를 우리가 주작대로라고 그래요. 이런 데요. 그러니까 이런 대로가 여러분들 당나라 장안성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발해의 상경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놈들은 뭐라냐면, 여러분들 이 봐라, 이게 주작대로를 모방한 걸로 봐서는 발해는 우리 역사야, 당나라 역사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일부 주장이지만 또 비판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그런 하나의 건축 구조라면 모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발해가 중국의 속국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너무 비약적인 논리 아니겠어요? 응? 그러면 자, 또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또 누구랑 또 친하게 지내, 이렇게 신라도를 만들어서 신라와 또 우호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왕하고 다르게 나름대로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통해서 결국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역시 정치적 안정을 더불어서 문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렇게 역할을 수행했던 왕을 우리가 문왕.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왕이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흔히 해동성국이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말 그대로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시기가 선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 뭐 고구려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한, 그러니까 최고의 전성기죠. 최고의 제일 잘 나갔던 사람. 무왕, 문왕, 선왕. 그리고 무왕과 문왕은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독자적인 연호인 인한, 대웅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안타깝죠. 여러분들 우리 항상 나라 망할 때쯤 되면 지배층의 분열이 옵니다. 그리고 거란이라는 나라가 침략. 뭐 거기다가 또 하나의 학설이 바로 자,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역시 국력이 엄청나게 쇠퇴하게 되고, 따라서 거란에게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거란에게 멸망한 그런 하나의 발해 유민들은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세요. 흑수부 말갈족 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일부는 고려로 이동했구나. 그래서 역시 이제 거란 멸망 이후, 거란으로부터 멸망당한 이후에 자, 여러분들 발해인들이 어느 쪽으로, 특히 고려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의 일부라는 사실을 또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발해라고 하는 나라 정치들을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우리 이제 발해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 행정, 군사 조직을 보면, 특히 이제 발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정치 조직인 삼성육부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 이 삼성육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요건 중국 측이 자기들이 이런 하나의 주장하는 그 사실이기도 해요. 뭐냐면, 봐라. 이게 당나라의 정치도를 너네들이 저 발해가 수용한 걸로 봐서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에이, 그게 아닌데. 그럼 이제 어떻게 아닌가? 자, 역시 뭐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뭐 이원적, 유교적 명칭을 쓰고 있다는데 한번 관제표를 보고 구체적으로도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특히 뭐 한국사 인증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자주 나와요. 이건 무슨 거냐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당나라의 정치제도가 삼성 6부입니다. 여러분들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사실 요 가로친 게 당나라의 중서성, 문화성, 상속성. 자, 여러분들 이 중국은 요 중서성이 최고의 권력기구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구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호, 예병, 현공.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도 전부 다 우리가 육조, 육부, 여기 육부죠. 그래서 아마 TV에서 여봐라 이조판서 이조판서 뭐라 그러나 이조판서 행차하신다 물러가라 그럴 때 여기 이조판서가 누구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총무처장관. 호부는 그럼 누구냐? 재무부 장관. 예부는 그럼 누구냐? 문화부 장관. 병부는 누구냐? 국방부 장관. 형부는 누구냐? 법무부 장관. 공부는 누구냐? 건설부 장관. 뭐 충분히 오늘날 이 정도의 부서만 있으면 뭐 나라 굴러가는데 큰 문제 없지 않을까요? 응?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다르다. 응? 전혀 다르다. 중국 거와 다르다. 중국은 중대성이 최고의 권력이지만 발해는 정당성이 최고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게 없어. 그냥 바로 이론적으로 얘네 밑에 다 6부가 있는데 우리는 좌사장, 우사장, 춘부, 인부, 의부 3부씩 관장하고 있잖아요. 3부씩.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충인의 지애신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유교적인 명칭이죠. 따라서 유교적 명칭 사용, 이원적인 모습, 정당성 중심 이런 게 중국의 삼성육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색다르다 이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교육기관인 주자강 그리고 여러분들 요 중정대라고 하는 건 아마 신라의 사정부랑 비슷한 겁니다. 아마 조선시대 가면 뭐 사험부 뭐 고려시대 가면 어사대 어떤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가 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가 보면 지방행정조직은 5경 15부 62주가 있습니다. 5경이 있고 그 다음에 15부 62주가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촌이 있는데 이 촌은 말가린의 유력자들이 거의 담당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촌락은 실질적으로 이 말가린들이 거의 운영하는 그런 행정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군사 조직은 또 12, 그래서 대장군 1명, 장군 1명이 있는데 역시 이제 또 우리 지도를 보고 이렇게 확인하면 좀 빠르겠죠, 이해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넘겨보고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남경, 서경, 동경, 중경, 상경. 사실 전략적 요충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점. 그리고 15부는 이렇게 이제 쭉 15개 부로 나누고. 사실 이 정도 땅덩어리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괜찮겠죠? 그쵸? 사실 이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부가 이렇게 있고 62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해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의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들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배운 게 신라 말기의 모습, 모든 게 개판, 특히 신세력, 호족, 신사상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선종, 풍수. 자, 이와 같은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죠. 발해는 우리 역사다. 우리 역사다. 이게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역사다. 왜 우리 역사라고 하느냐. 봐라. 중국 측이 주장하는 삼성육부도 다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뭐 말이 그냥 껍데기만 받아들인 거지 알고 들어가면 속으로 들고 들어가면 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우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미우식도 봐. 패기와 종렬이 넘치는 미우식. 그리고 여러분들 온돌장치 고분양식을 다 보면 이건 다 우리랑 똑같아. 따라서 우리는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 유독공이 바로 신라와 발해 이 두 나라를 남북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시대의 역사를 남북국 시대 살을 쓰지 않은 고려를 비판하는 거 보면 우리 선조들도 발해를 우리 역사라고 이야기했네. 중국에도 잘못했네.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소련이 주장하는 말갈족의 역설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주장하는 건 더 말 안 되고 아이고 일본은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맨날 우리의 태클을 너무 많이 걸어요. 태클을 미워 특히 뭐 우리가 반일 교육을 너무 강화시킨다 뭐 강조한다 그딴 소리 하는데 그렇게 안 하도록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은 이제 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고대 국가의 문화, 어떤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그 다음에 역시 또 기타 예술품 같은 거, 중요한 예술품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죠.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우리 7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